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주제는 재판도 있습니다. 둘 다 신속 재판을 강조하지만 겨냥하는 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두 분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기도 하고 학계 대부분의 입장이기도 하죠. 대통령의 몫이에요. 근데 그러면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만큼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고의 지연으로 인해 까먹은 1개월을 제외하고 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끝내자. 근데 이제 페널티를 적용했어도 재판을 좀 촘촘히 잡아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내년 4월 18일 전에 끝내야 된다라고 날짜를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내년 2월 15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양측 모두 날짜를 못 박은 상황입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 날짜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각자의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4월 18일 이 부분은 당시 이제 재판관 두 분이 또 그때 임기 말대로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들은 이제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명목상의 어떤 논리인 것이고 명분인 것이고, 실제 그때 두 분이 퇴임하게 되면 또 정족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심판 지연 플러스 위헌 결정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2월 15일 저 부분은 저건 법률적으로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11월 15일 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마치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훈시 규정인 것처럼 운영이 돼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키자라고 한 지가 벌써 한 2달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법원의 입장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2월 15일 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 다행히 이제 송달을 하신다고 받는다고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사불명하고 폐문부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송달이 안 된 부분은 지연 전술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줬다. 그래서 빨리빨리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법원에서 의원회관으로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을 해서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강구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은 2심 더 이상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의로 지연하는 거 아니다, 우린 다 받았다, 이런 명분이 생기겠네요. 근데 사실 오늘 의원실에서 받기 전에도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수령을 거부한 것처럼, 피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송 기록 통지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수령을 하든지,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으면 본인이 자택에서 받는 건데, 요즘 집에 가면은 서로 일하러 나가가지고 누가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을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관련해가지고 자꾸 왜 빨리 선임을 안 하냐 이런 말 하는데,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접수하고 나서 20일 내에 항소일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송 기록이 한 8만 페이지는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자료가 6만 5천 페이지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사실 무난하게 유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유죄를 받았어요. 그것은 전략상으로 미스했기 때문에 그 대변인단을, 아니 변론인단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마치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수령을 거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과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접수가 됐으니까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로 수령 거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수령을 못한 거고,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통지서를 들고 와서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수령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의적 프레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정 대변인님. 상식적으로 저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15일에 재판이 끝났고요. 그와 관련한 2심 준비를 이재명 대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본인이 예상 못했던 유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억울하다면 빨리 더 재판해달라고 오히려 법원에 가서 재판 기일 좀 빨리 잡아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피하는 듯한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뻔해지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고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입증하기 어렵죠. 그런데 통례하고는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이사불명 저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재판을 받다 보면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하세요 이렇게 꼭 고지하거든요. 예.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사건 진행 내역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변호사들이 1심 변호사 다 지켜봐요. 그리고 이게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네 그러면 법원에 신고해서 송달 장소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조치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라는 거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방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송달된 기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법원에서 보냈을 때 12월 9일에서 14일 이 사이에 2번 송달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가 정말 정신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는 더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왔기 때문에 계엄 정국이다, 탄핵 정국이다 하면서 당연히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화살을 돌리고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기 전에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편에, 일일 특송 우편에, 전자문서까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문서가 송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지연인지 아닌지 등등을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겠죠. 치러지는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